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자개입니다. 어제 포켓몬고에 밸런스 패치가 있었죠? 오늘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이코키네시스 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추가된 3색 엄니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그 외 스킬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스킬이 추가된 몹들에 대해서도 알아본 다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코키네시스입니다. 사이코키네시스는 영 좋지 않은 위력을 가져서 레이드에서나 PVP에서나 딱히 환영받지 못하는 스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 상향을 먹었는데요. 먼저 레이드에서 차징수가 2개로 바뀌고 PVP에서도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하며 또한 10% 확률로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생기면서 굉장히 쓸만한 스킬이 되었습니다. 레이드에서는 기존 사이코키네시스 대비 딜 상승률이 약 17%나 되는데 이 17%라는 수치는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기존 예전에 불세를 한번 상향시켜준 적이 있지만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이렇게 차징수까지 바꿔가면서 상향시킨 건 이 사이코키네시스가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본가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에스퍼 스킬인데 포고에서는 취급이 영 좋지 않다 보니 상향시켜준 것 같습니다. PVP에서는 에너지 요구량도 줄어들고 DP도 올라서 굉장히 준수한 스킬이 되었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이코키네시스가 상향 먹으며 에스퍼 타입의 딜량 순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먼저 사이코키네시스는 예전엔 싱크로노이즈나 미래에지보다도 더 밑에 있던 스킬이었으나 이번에 상향을 먹게 되면서 싱크로노이즈와 미래에지를 앞서게 되며 굉장히 강한 스킬이 되었습니다. 물론 뮤츠의 전용기인 사이코 브레이크를 이길 수는 없지만 사이코 브레이크는 뮤츠만 배울 수 있는 스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강한 스킬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뮤츠의 경우 기존 사이코 브레이크와 사이코키네시스의 격차는 약 25%, 그러나 상향 이후 격차는 약 7%로 완화되었습니다. 7%도 물론 적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25%에 비교하면 상당히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어있던 제 뮤츠가 한 반 정도 살아났나 싶기도 합니다. 사이코키네시스가 굉장히 높은 위력으로 상향되면서 졸업 스킬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먼저 EV의 경우 기존 미래에지에서 사이코키네시스를 쓰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디안과 엘레이드의 전용기 싱크로노이즈 또한 이번에 사이코키네시스가 상향 먹고 싱크로노이즈의 딜량을 앞서게 되면서 딱히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요. 사이코키네시스를 배울 수 없는 후딘의 가치는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후딘의 경우 레거시 스킬에 사이코키네시스가 있기는 한데 이걸 갖고 계신 분이 아마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생각되네요. 에스퍼 타입의 사이코키네시스가 상향 먹으며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치는 출중하나 스킬이 별로였던 라티오스와 메타그로스를 필두로 에스퍼 타입의 전반적인 딜량이 대폭 상승하였는데요. 저 두 포켓몬의 딜량 상승률은 약 16%입니다. 딜량은 EV 쪽이 약 4%에서 6%가량 우위를 점하지만 라티오스와 메타그로스가 내구성 측면에서 약 1.4에서 1.5배가량 우위를 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뮤츠를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EV와 사브 뮤츠의 딜 차이는 약 28%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EV의 경우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육성이 쉽다는 이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입지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불꽃엄니만 있던 포켓몬고에 번개엄니와 얼음엄니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스킬들은 통칭 3색 엄니로 부르는데 이 두 엄니가 추가되며 불꽃엄니에도 약간의 상향이 있었고요. 이게 불꽃엄니의 스펙이며 번개엄니를 배우는 포켓몬은 윈디, 강철톤, 히포포타스, 그라이나입니다. 얼음엄니의 스펙이며 얼음엄니를 배우는 포켓몬은 스이쿤, 드레피온, 히포포타스, 그라이나, 입지트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PVP를 겨냥해서 스킬을 준 것 같은데 레이드에서 주로 쓰이는 몹들에게도 스킬이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PVP에서는 전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딜량이 조금 쏠린 스펙입니다. 나머지 두 엄니가 추가되며 불꽃 엄니가 상향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딜량 상승폭은 약 4%며 기존 불타입 최고 킹무브였던 회오리 불꽃보다 살짝 좋아졌습니다. 이 상향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본 건 5세대 메인 전설인 레시라무인데요. 불꽃 엄니와 오버히트를 배우는데 이 세팅으로도 1티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상향을 먹으면서 더더욱 압도적인 1티어가 되었습니다. PVP 밸런스 조정이 한번 있었는데
PVP 최고 적폐 스킬로 불리던 그로우 펀치, 결국 위력이 반토막 나는 너프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로우 펀치의 진가는 공격력 상승에서 오는 평타 딜의 높은 상승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너프 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바크아웃의 경우는 에너지 수급량이 증가되었고, 거품 광선의 경우 위력은 조금 줄었지만 상대의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디버프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 스킬이 추가된 몹들도 있는데요. 아로라 라이츄는 전기 쇼크를 배워 조금 더 빠르게 차징 무브를 채울 수 있게 되었고, 아로라 고지는 냉동 펀치를 배워 조금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차징기가 생겼습니다. 아로라 나인테일은 애교 부리기를 배웠는데요. 기존 평타인 눈사라기는 에너지 수급량에만 집중되어 있는 스킬이었으나 애교 부리기를 배우며 평타 딜의 높은 평타 딜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로라 텅구리는 회오리 불꽃과 화염 자동차를 배우며 불타입 딜러로 활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골덕은 스킬이 다양하게 추가되며 여러 변수를 생겼습니다. 입시트 또한 여러 스킬이 추가되며 견제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만타이는 거품 강선이 추가되며 조금 더 변칙적인 플레이를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프니라의 경우 바크아웃을 배우며 기존 소개떨이기에 비해 조금 더 딜량이 올랐습니다. 제가 원래 녹음을 헤드셋 마이크로 했었는데 제 유튜브를 본 포고방 분들이 영상이 왜 이렇게 잡음이 심하냐면서 마이크를 사다 주셨습니다. 덕분에 더 좋은 음질로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작이었습니다.